영어 유치원, 일명 영유, 보내야 합니까? 본 영상은 영어 조기 교육, 좁게는 영어 유치원 선택에 있어 미약하나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만들었으며 조기 유학에 대한 논쟁과는 분명 거리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어 조기 노출에 대한 직간접 경험, 즉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하는 데 그 의도가 있으며 영어 유치원에 대한 맹목적인 찬성이 아니니 부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콩짝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콩짝콩짝 스튜디오의 콩이선 아빠 콩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이유는 오늘은 어린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과 공감을 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고요. 우리 얼마 전에 한유총 집단 개원 연기 사태 때문에 좀 나라가 시끄러웠죠. 물론 여전히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유치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속이 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어때, 지금은 아이 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 유치원을 보낸다는 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요. 만만치 않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소문도 다 듣고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처음 이제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게 되는데요. 혹시 영어 유치원 보내신 분 계시나요? 영어 유치원, 일명 영유, 보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런 논쟁이 좀 지겹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 전문가들 또는 교포 출신 인기 영어 강사들이 나와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영어 조기 교육은 몇 살 때 시켜야 된다,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 등등등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 유치원 보내십시오. 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동안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내십시오. 두 번째는요, 초, 중, 고, 장장 12년 동안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그 감각을 까먹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명확한 플랜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에게 영어라는 언어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영어 유치원이든 어디든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효과를 보려면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여러분, 학습 기억이라는 게 학습을 중단한 기간이 학습한 기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망각이 시작이 되죠. 영유를 보내고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시려면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십시오.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거면 다음 학교는 국제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영어 몰입식 교육이 가능한 사립학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유학을 보내든가, 아니면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더라도 적어도 방과 후에 영어만 사용하는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여유와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철학과 플랜이 있다면 영어 조기 교육 시작하고 영어 유치원 보내되 남이 한다고 그냥 따라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시작하는 걸로 조정이 됐죠. 이게 현재 모국어 발달과 완성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런 화두하고 맞물려가지고 10살이라는 제한선이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기 교육,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문제는 조기 유학을 떠나는 문제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영어를 좀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 건 아닌지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일찍
영어 교육을 시작하면 우리말 완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논리. 그렇다면 엄마 아빠 중 둘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바이링구얼이 되어버린 아이는 한국어와 그 두 번째 언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자, 혹시 아빠나 엄마 중에 영어 좀 하신 분 계십니까? 나 영어에 좀 자신 있다. 토익 만점 그런 거 말고요. 나 영어 좀 해서 네이티브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를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나 하루 종일 아이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도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요, 입을 잘 열지 않아요. 아이가 빠르면 6살 정도만 돼도 이제 부끄럼, 쑥스러움 이런 걸 타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 습득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아이에게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내가 남다르게 고생해서 얻은 그런 특기 같은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기.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장기자랑, 노래자랑 같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영어를 곧잘 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 유치원도 보냈고, 방학 때마다 영어 캠프도 보냈고, 매일매일 영어 CD, DVD도 영어 프로그램도 다 보여줬고, 분명 잘하는 아이일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돈만 버린 줄 알았는데 우연히 외국인과의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앞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아이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부모가 지 자식 가르치는 거 어렵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영어는 늦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아이에게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공부나 특기가 되어버릴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거죠. 저와 같은 40대의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조기교육과는 좀 거리가 있죠. 대부분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Hi 철수, Hi 영희,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too, blah blah blah. 7, 80년대에 영어 조기교육을 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잠자리 교육이 주요했습니다. 우리 흔히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많이들 어렸을 때 했는데 잠자리 교육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을 좀 한번 되돌려 보세요. 우리 80년대 초중반에 뭐가 유행이었냐면 민병철, 조하유, 생활영어, 올림픽 영어, 그 뒤로 이어져서 곽영일, 오성식으로 이어지는 그 영어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한 그게 6시 정도였을 거예요. 항상 땡땡땡 생활영어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시청하셨어요. 하루하루 저도 눈을 뜨면 그걸 따라보고, 눈을 뜨면 따라보고 하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영어가 신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냥 매일매일 접하는 친구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하면 자식도 그렇게 한다. 이게 제 교육 철학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느냐가 관건! 영어 유치원을 심사숙고하시거나 결정을 하신 분들은 영어 유치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안 보내는 것보다는 영어에 분명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분명히 아이가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보내십시오. 아니면 그 외에 영어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영어 조기 교육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판단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영어 조기 교육은 무조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전 반대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내에서 6살 이후에 영어 노출을 병행하는 건 모국어 발달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유치원 이후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그 배운 감각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통일선 아빠 이 통일대비의 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을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See you next time. 구독